안녕하세요. 대전 반석초등학교 교사 김미정입니다. 제가 지난 5월에 다녀온 곳이 있는데요. 거기서 찍은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딘지 한번 맞춰보세요. 네, 이곳은 우리나라 동쪽 끝 동해 바다에 있는 아름다운 섬 독도입니다. 여러분, 독도에 한번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2번 가봤는데요. 처음 갔을 때는 날씨가 좋아서 배에서 내려서 독도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요. 이번 5월에 갔을 때는 파도가 좀 높아서 배에서 내리지 못하고 이제 배에 탄 채로 독도를 둘러보기만 했습니다. 여러분, 독도는 어느 나라 땅이죠? 네, 누구나 잘 알고 있다시피 독도는 우리나라 땅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이웃나라 일본이 독도를 일본의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초, 중, 고 사회과 교과서를 통해서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한국이 현재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은 이것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쿄올림픽 공식 홈페이지에서 일본 지도에 독도를 포함시켰던 적이 있죠. 우리나라는 이에 항의하고 수정할 것을 요청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본은 왜 독도를 일본의 땅이라고 주장하는 걸까요?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말은 독도와 주변 바다의 주권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해양 영토 주권이라고 하죠. 그래서 독도 해양 영토 주권을 가진다는 것은 독도와 주변 바다의 수많은 해양 생물과 해양 자원을 확보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독도를 일본의 땅이라고 주장한다 하는 것은 독도 해양 영토 주권을 가지고 싶어 한다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동경 132, 북위 37. 지도상으로의 독도는 사람이 발이 닿기 힘든 위치에 덩그러니 놓인 작은 섬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북쪽에서 내려오는 북한 한류와 태평양의 적도로부터 올라와 동해에 열을 공급하는 동안 난류가 교차하는 위치에 있기에 해양성 기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죠. 그래서 풍부한 플랑크톤과 해초군락지가 형성되어 황금어장을 만드는 자연 생태적으로 가치가 높은 섬입니다. 이곳에서만 볼 수 있는 다양한 수산 자원들은 독도가 동해 중앙에서 해류의 교차로로서 얼마나 큰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잘 나타내줍니다. 독도를 기점으로 한 해저에는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불붙는 얼음인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매장돼 있으며 이는 석유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로 인한 독도의 경제적 가치는 실로 엄청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독도는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주변 여러 나라의 해양 세력이 만나는 곳으로 군사 전략적인 정보 수집과 해군력의 거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독도는 그 주변의 영해에 12해리만의 가치를 가진 섬이 아닙니다. 바다 위로 솟은 작은 독도는 거대한 화산섬의 극히 일부이며 동해 중앙 바닷속에는 해류 분포에 영향을 주는 거대한 독도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단순히 역사와 자존심 때문이 아니라 점차 그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해양 자원의 보고로서 우리의 원천 에너지를 가진 무궁무진한 가능성의 섬. 독도는 우리의 소중한 영토입니다. 네, 이처럼 소중하고 가치 있는 독도, 우리 땅이긴 한데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독도는 왜 우리나라 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다른 나라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 여러분에게 독도가 우리나라 땅인 이유를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자, 우리가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다라고 얘기할 때는 이렇게 말합니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입니다. 자, 다시 한번.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히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입니다. 독도가 우리 땅인 이유는 굉장히 많은데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이유를 한 가지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독도가 우리 땅인 역사적 이유입니다. 자, 신라시대의 지증왕이 왕위에 오른 지 13년 되던 해인 512년에 현재의 강원도 강릉 지역을 맡아 다스리던 이사부 장군은 우상국을 정복하기로 계획을 세우는데요. 자, 우상국은 지금의 울릉도와 독도를 말합니다. 이사부 장군은 우상국을 어떻게 하면 정복할 수 있을까 계획을 세우다가 한 가지 꾀를 내게 됩니다. 바로 나무를 깎아서 사자를 만들기로 한 것인데요. 그 당시에는 사자라는 동물은 굉장히 신비로우면서도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이사부 장군은 크고 무섭게 생긴 나무 사자를 여러 개 만들어서 배에 싣고 우상국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우상국 사람들에게 항복하지 않으면 이 맹수를 풀어놓겠다고 외칩니다. 우상국의 왕과 신하들은 정말 살아있는 사자인 줄 착각하고 굉장히 두려움에 떨면서 즉시 항복을 하게 되지요. 이렇게 이사부 장군은 우상국을 정복하고 우상국은 신라의 영토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사부 장군의 우상국 정복 이야기는 독도가 우리 땅인 역사적 사실로서 삼국사기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독도는 우리 땅 노래에도 이 내용이 들어있지요. 지증왕 13년 섬나라 우상국 신라 장군 이사부 지하에서 웃는다. 독도는 우리 땅. 네, 두 번째, 독도가 우리 땅인 지리적 이유입니다. 자, 여러분, 독도는 우리나라에서 가까울까요? 일본에서 가까울까요? 자, 구글 어스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글 어스입니다. 자, 우리나라가 보이고요. 또 그 옆에 일본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 있는 바다가 동해입니다. 그리고 동해에는 울릉도와 독도가 있습니다. 자, 한번 독도를 가보겠습니다. 바로 이곳이 독도고요. 자, 왼쪽 맨 아래 자 모양으로 된 거리 재기 기능을 이용해서 울릉도에서부터 독도까지의 거리를 재보겠습니다. 자, 울릉도에서 독도까지의 거리는 87.4km입니다. 그리고 독도에서부터 가장 가까운 일본 땅인 오키섬까지의 거리를 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7.5km입니다. 이와 같이 울릉도에서 독도까지의 거리는 독도에서 오키섬까지의 거리보다 훨씬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울릉도에서 독도까지의 거리는 그리 멀지 않기 때문에 울릉도에서는 날씨가 맑은 날이면 독도를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 오키섬에서는 독도를 볼 수가 없습니다. 울릉도에서 독도를 맨눈으로 볼 수 있다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울릉도 주민들은 독도를 보면서 우리의 땅으로 인식하고 또 독도 주변 바다에 가서 물고기를 잡는 등 우리나라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활권이었다는 것이지요. 이 같은 내용은 세종실록 지리지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독도와 울릉도 두 섬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노래에도 있죠. 세종실록 지리지 50쪽의 셋째 줄 독도는 우리 땅. 자, 세 번째, 독도가 우리 땅인 국제법적 이유입니다. 1904년 2월 엄청난 굉음과 함께 만주 여순항과 인천 제물포항에 주둔하던 러시아 함대가 일본의 기습 공격에 격파된다. 한반도와 만주의 지배권을 두고 러시아와 첨예한 대립을 이루던 일본이 전쟁을 일으킨 것이다. 러일 전쟁이 본격화되자 1904년 일본은 전략적 가치가 높은 울릉도에 군사용 망루를 건설하고 잇따라 독도에 추가 건설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는데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 영토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강제 편입하는 음모를 꾸민 것이다. 하지만 그보다 앞선 1900년 대한제국은 칙령 제41호를 반포해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국내외에 공식적으로 알린 바 있었으니
그가 바로 조선의 마지막 왕이자 대한제국의 초대 황제 고종이다. 네, 러일 전쟁 때 일본이 독도에 망루를 설치하기 위해 독도가 주인 없는 땅이라고 우기며 일본의 땅에 강제로 편입한 것이 1905년이고요. 이보다 5년이나 앞선 1900년 10월 25일 대한제국의 고종 황제는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라는 내용을 포함한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반포하고 이를 관보에 게시하였습니다. 자, 관보에 게시하였다는 것은 이 사실을 국내외에 공식적으로 알렸다는 것이고요. 이것은 국제적으로 또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반포였습니다. 우리는 이 날을 기억하기 위해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지정하고 기념하고 있습니다. 러일 전쟁 직후에 임자 없는 땅이라고 억지로 우기면 정말 곤란해. 자, 우리가 잘 아는 노래에도 이와 같은 내용이 나와 있죠. 네, 친구들, 선생님이 오늘은 서울에 있는 동북아 역사재단 독도 체험관에 와봤어요. 같이 한번 들어가 볼까요? 와, 이게 뭐예요? 이 앞에 보이는 거는 독도 모형입니다. 독도를 120분의 1로 축소해 놓은 모형으로 이 모형을 120배로 늘리면 독도의 실제 크기와 같아집니다. 아, 선생님, 그러면은 이 모양이 동도인가요? 네, 여기가 동도고요. 이쪽이 서도입니다. 아, 그래서 동도와 서도 중에선 서도가 더 큰 섬입니다. 아, 독도에서 가장 큰 섬이 바로 서도입니다. 네. 독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그 앞에 보이시는 서도 아랫부분에 집이 있는데요. 이 집은 우리나라 주민분이 살고 계시는 주민 숙소입니다. 그리고 서도에는 건물이 요거 하나밖에 없는데 동도 쪽을 보시면 건물이 좀 더 많이 있습니다. 어떤 건물들이 있냐면요. 위쪽에 보시면은 독도 경비대 숙소가 있고요. 그 옆으로 헬기장도 있고 뒤쪽에 등대 같은 시설도 있고요. 또 케이블카도 있습니다. 아, 케이블카도 있네요. 네. 그리고 케이블카를 타고 쭉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아래쪽에 넓적하게 선착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도에 간다라고 했을 때 네. 독도에 갈 수 있는 곳은 바로 동도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오늘 알아본 내용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세로, 대각선에 정답을 찾아서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한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바다의 구역을 땡땡땡땡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 일본으로부터 독도 땡땡땡땡 주권을 지켜야 합니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바로 해양 영토입니다. 자, 몇 월 며칠은 독도의 날입니다. 1900년 몇 월 며칠에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반포를 통해서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라는 사실을 전 세계에 공식적으로 반포하였지요. 몇 월 며칠일까요? 네, 바로 10월 25일입니다. 신라 지증왕 13년에 땡땡땡 장군은 지금의 울릉도 독도인 우산국을 정복하여 우리 땅에 포함시켰습니다. 이 장군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사부 장군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선생님과 같이 알아본 독도가 우리나라 땅인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인 이유를 잘 기억하고 독도 해양 영토 주권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